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직장인분들과 달리 저는 평일 오전이 그나마 한가한 때라서 이렇게 노트북 앞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썰TV를 통해 들려드리고자 하는 사연은 파혼을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주변 친구들이 느끼기에 제가 겪은 파혼 과정은 역대급이라는 평이 났기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어요. 누가 보면 드라마 내용 아니냐고 할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우연으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고객과 직원으로 만난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과연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 중에서 누구를 고객과 직원 관계로 만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통해 함께 추측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장님, 저희가 블랙으로 걸어뒀다고 오시지 말고 다른 편의점 가라고 몇 번을 말해도 진짜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저 혹시 평일 오전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저 오전 일정에도 상관없는데.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딱 그 시간 맞춰 와가지고 계속 진상짓 부린다니까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오후 타임에 일하는 친구들이 한 진상 손님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직원들 말을 듣고 저도 CCTV를 여러 번 확인해 보았는데 진상 중에 아주 개진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서 이러지 마시라. 다 조카뻘 되는 아이들 아니냐라고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그 손님은 전혀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다 안 돼서 가게 출입구에 그 손님 CCTV 영상 사진을 캡처해서 붙여놓은 뒤 출입 금지라고까지 해뒀는데 그래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오후 타임에 나가서 가게를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주 제대로 끝장을 내보려고 말이에요. 진상 손님, 갑질 손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상과 갑질을 하는 손님은 어느 정도인가요? 요즘 뉴스나 유튜브 영상에 종종 등장하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 와, 저는 그거를 몇 개월 내내 겪어야만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대신해 제가 오후에 근무를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이에요. 봉투 필요하신가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손으로 어떻게 들고 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것 봐요, 사장님.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사장이 말이야. 이 정도 센스도 없으면 어떡해? 어? 아유, 사장이 이 모양이니 직원으로 있던 애들도 하나같이 다 눈치라고는 없어서 사람 속 터지게 하지 뭐. 애들이 나 진상이라고 사장 보고 대신 나가서 일하랬어? 아이고, 참 착하다, 사장님이. 응? 봉투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봉투값도 추가로 결제할게요. 어머머, 봉투값을 왜 받아? 봉투값을! 그거 얼마나 한다고 말이야? 그냥 주면 되는 거지. 동네 장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아? 봉투 어딨어? 내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 시점이 아마 저와 같은 업종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작을 알렸을지 저는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종종 왜 봉투를 사야 하냐고 투덜거리는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무리 투덜거리더라도 그냥 봉투값을 계산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저 진상은 아니었습니다. 봉투를 어떻게든 그냥 가져가겠다고 말 그대로 지랄 발광을 했어요. 그래요. 만약에 저 진상 말대로 물건이 너무 많았다면 그냥 제가 담아줬을 수도 있어요. 내가 봉투값을 내고서라도 말입니다. 들고 가기 힘든 양이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는 뭐 바카스 한 병을 사거나 빼빼로 하나 사고 나서 꼭 저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얄밉겠냐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진상과 부딪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썼던 방식도 다양했어요. 무시를 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진상한테는
그냥 똑같이 해주는 게 답이겠다 싶었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일하는 사람들 개무시하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그래봐라 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 진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1+1 아니야? 그런데 왜 가격이 또 찍혀? 바나나 우유만 1+1이야? 그날도 역시 진상 손님은 왜 1+1 제품이 아니냐고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말을 찍찍하면서 말이에요.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와야 1+1이 적용되는 건데 다른 걸 가지고 와 놓고 왜 이게 안 되는 거냐고 나는 이걸로 가져갈 거라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는데 저도 거기서 이성이 끊어졌죠. 야, 손님이 이걸로 가져가겠다면 가져가는 거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 하여튼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 글씨를 크게 적어 놓든가. 글씨 크게 적혀 있고 심지어 사진까지 들어있어. 네가 못 본 거지. 그리고 파는 사람이 그렇게 팔 수 없다는데 아줌마야말로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어디서 진상짓이야? 쌍놈짓이. 손님이면 다야?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게 굴어. 그 나이 먹고서 어디에 억지를 부려? 억지를 부리기를? 아줌마 가게 이 앞에 있는 거 맞지? 이 앞에 호프집이 아줌마 가게 아니야? 나도 가서 진상짓 좀 해줄까? 누구는 할 줄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아줌마랑 똑같이 굴게 싫어서 참고 있었던 거야. 어머머, 어머머, 아, 아줌마? 야, 너 오늘부로 네 가게 어떻게 되나 보자. 응? 내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하나 없어. 알아? 네. 여기서 드러나죠? 진상 손님과 저는 저 사건 있고 몇 개월 뒤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로 마주하게 된답니다. 저 당시에는 그것도 모르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지르며 싸워댔네요. 저는 그 여자가 어디서 가게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손님을 상대하고 고객을 대하면서 어떻게 같은 자영업자끼리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아이고, 네, 알겠으니까 그럼 그렇게 잘 아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아는 편의점으로 가세요. 제발. 참, 아줌마 이 동네에서 소문 다 난 거 알기는 알아요? 동네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더만, 어? 아줌마 진상이라고. 어머머, 아이고, 저거 아주 어린 게 어른한테 반말을 찍찍하네. 야, 너희 부모는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니? 너 내 아들이 누군 줄 알아? 내 아들이 대기업 다녀. 알아? 대기업. 너 같은 편의점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꿈도 못 꾸는 대기업. 근본도 없는 게 말이야. 어디서 싹 쏟게 말이야. 너 어디 한번 기대해봐라. 응? 내가 네 가게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 그놈의 자기 아들 대기업 다닌다는 타령은. 그렇게 저는 최악의 첫인상을 서로에게 남긴 채 예비 시어머니가 될 사람과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몰랐겠죠. 불과 몇 개월 뒤에 어떤 사이로 마주하게 될지 말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대판하고 나니 그 뒤로 예비 시모는 저희 편의점에 오지를 않았어요. 지나가다 보니 길 건너 편의점에서 고성을 지르고 싸우는 모습이 보였죠.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든 불만이고 다 짜증나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진상 손님을 떨어내고 저희 편의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오전 근무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이 회사 단지 근처에 있었거든요. 정말 사람이 만나려면 이렇게도 만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그 사람과 저는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2년 정도 만났고요. 둘 다 30대이다 보니 결혼 얘기가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이라는 게 꽤나 큰 관문처럼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결혼해서 살 생각 없어.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내 상황이 그래.
과연 부모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좋다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생각하거든, 나는. 오빠도 처음에 놀랐었잖아. 나 고아라는 거 알았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당황해 했었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겠어? 안 그래? 저는 고아입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나고 자라 결혼하신 부모님은 두 분이서 의지에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저를 낳으셨고요. 그런데 그 두 분은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아로 세상에 남겨졌어요. 이전에도 연애했었고 결혼하려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아라는 제 환경에 부딪혀 이별해야만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제게 결혼을 이야기했을 때도 회의적이었어요. 이 결혼은 분명히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끊임없이 제게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엄마는 그런 거 개의치 않은 사람이고 자기도 이혼 가정인데 뭘 그게 중요하냐고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나중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결혼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제 안에서는 이전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낫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여보세요. 나 성준이 엄마예요. 성준이 말로는 둘이 뭐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하던데. 아니 요즘 사람들은 어른한테 인사 한 번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멋대로 결혼을 한 해 만에 정하는 건지 젊은 사람들이 멋대로 구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세상 바뀐 걸 모르고 있는 건지 내가 판단이 잘 안 되네요. 일단은 얼굴은 한번 봐야 하지 않겠어요? 주말에 시간 어때요? 우리 성준이랑 같이 해서 셋이 밥이라도 간단히 먹었으면 좋겠는데. 불편하더라도 나와요. 나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심지어는 결혼 생각으로 만나고 있는 여자인데 얼굴을 한번 제대로 봐야지. 안 그래요? 저와는 상의 한마디 없이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한테 저와 만나고 있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가 제가 자꾸 결혼을 미루려고 하자 일부러 자기 엄마한테 말하고는 제 연락처까지 알려준 것 같아요. 원하는 건 꼭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남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사람이 한자리에 마주하는 날이 다가왔죠. 아이고, 참. 아이고.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다들 뭐 어색해서 그런 거야? 엄마, 왜 그래? 사람 민망하게. 그 자리에 나간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편의점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그 진상 아줌마가 내가 만나는 남자 엄마였고 그 아줌마가 그렇게나 자랑하며 으스대던 그 잘난 아들이 내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도 그때 알았겠죠. 당신한테 반말해대면서 언성 높이던 그 싹수 없는 편의점 주인 여자가 자기 아들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자마자 그대로 표정이 싹 굳었던 예비 시어머니와 저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있었고 남자친구만이 대체 무슨 일인 것인지 싶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엄마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니만 자기 여자친구 민망하게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불난 집에 부채질한 셈이었던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행동에 그대로 열폭을 해버렸습니다. 버럭 화를 냈어요. 민망? 아이고. 민망이라고 그랬니 지금? 그래. 네 여자친구 민망하게 해서 미안하다. 참. 아니 그래.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기라도 좀 해봐야겠네. 안 그래요? 아이고, 말이 없네. 내가 알기로는 말을 아주 잘하는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네가 엄마한테 좀 소개를 시켜줘봐. 네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아주 오늘 여러모로 기가 차서 말이다. 아, 왜 오늘은 그때처럼 나한테 난리를 안 피워? 참네. 아이고, 내가 진짜 살다 살다 이런 일을 다 겪게 될 줄이야. 아이고.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안 잊고 온 듯한 말투로 저를 대했습니다. 남자친구라는 놈도 자기가 이 상황을 벌려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쩔쩔맬 일이 또 뭐가 있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먼저 잘못을 한 건 예비 시모였으니까요. 먼저 저희 편의점에 와서 진상짓하고 직원들 괴롭히고 저한테 막무가내 무지성으로 굴었는데 제가 죄인처럼 있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섰죠. 자기야, 엄마랑 뭐 무슨 일 있었어? 아, 이게 대체 다음에 그냥 다시 만날까? 아니, 그냥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정리하자. 오빠, 이거 자리, 이렇게까지 자리 만든 거 결국은 오빠가 한 말 때문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슨 일 하는지는 이미 이전에 저랑 몇 번 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요. 편의점 운영하고 있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셔서 지금은 저 혼자 지내고 있어요. 친척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예요. 네.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쩔쩔매면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기에 제가 그냥 저의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 부모님이 질색팔색을 했던 고아라는 타이틀을 말이에요. 역시나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자마자 예비 시모의 표정은 더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저를 경멸하듯이 바라봤어요. 됐다. 얘기 더 할 것도 없겠네. 아이고. 아이, 됐어. 엄마,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내가 미리 다 얘기했었잖아. 네가 언제 뭐를 저렇게 얘기했어? 고아? 고아? 아이고, 됐어. 내가 우리 집도 이혼 가정이니까 뭐 평범한 집안이길 바란 것도 아니지만, 아이고, 하다 고아? 고아는 아니지, 응?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안 온 거로 하자고. 그리고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두 사람 다 나이도 있는데 하지도 못할 결혼하겠다고 시간 버리지 말고 그냥 빨리 정리하고 각자 수준 맞는 사람 찾아서 새로 시작해. 응? 나 간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헤어지라는 말을 남기고서 휙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자친구와 저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고요. 슬프지도 않았고 억울하지도 않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도 처음 만나는 남자친구 엄마한테 잘 보이겠다고 입은 소라색 원피스에 투둑 눈물 자국이 생기는 걸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남자친구 역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울지 말아라. 자기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등등.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저를 달래려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다친 뒤였죠.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야? 오빠 원하는 대로 나랑 결혼하겠다고 떠벌리고 다니고서 이렇게 오빠 엄마랑 나랑 오늘 셋이 보니까 어때? 속이 좀 시원해 이제? 어떻게 된 게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짧아?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야 속이 시원한 거야? 상황을 좀 봐야지. 오빠가 내 상황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다 알면서. 심지어 내가 얘기까지 했었잖아. 나 이미 전에도 이런 일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은 조금만 더 있다가 신중하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얘기하자고. 내가 오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냥 내가 여기 온 게 잘못이야. 아까 오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들었지?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오빠나 나나 우리한테 맞는 사람 만나서 지내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저를 잡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뭐 한결같이 이거는 아니라고 헤어지는 게 맞다고 했고요. 나는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 안 해. 오늘 내가 잘못한 거 그거는 내가 인정할게.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야. 내가 기다릴 테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줘. 어?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제발. 자기는 이게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댔죠. 하지만 저는 이거는 헤어지는 거라고 정확히 말을 짚고서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분명히 남자친구가 편의점으로 찾아올 것 같아서 일주일이 넘게 가게에 나가지 않았어요. 가더라도 야간 시간에 잠깐 들러 매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일을 했죠. 그 사이에 남자친구는 저한테 전화해 오는 건 물론이고 점심시간이며 퇴근 시간에 꼬박꼬박 매장에 들러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직원들한테 물어보며 지내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초에 헤어질 마음이었기에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였어요. 요즘에 매장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얼굴 좀 보자고 내가 연락했어요. 우리 애 말고 그쪽이랑 나랑만 둘이서. 얼굴 보고 대화할 거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그날 그 자리에서 저 고하라고 질색팔색 하시는 것도 봤고 각자 수준 맞는 사람 만나서 살라고 말씀해 주신 거 그것도 다 알아들었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더 들어야 해요? 이미 그 사람이랑 나는 다 끝났는데 왜 또 내 얼굴을 보자고 하는 건지. 저는 나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말이에요. 이미 그쪽에서는 제가 고아여서 싫고 그 나이에 편의점 하나 운영하면서 산다는 게 싫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굳이 뭐하러 굽신거리면서까지 제발 이 결혼을 허락해달라 해야 하는 거냐고요. 심지어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자기가 나서서 그러지 마시라고 말 한마디를 못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럼 뭐 이미 끝난 거죠.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진심 어린 말이 또다시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아줌마의 심기를 건드렸었나 봅니다. 소화기 너머로 쩌렁쩌렁 소리가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냐고? 네가 말하는 거랑 우리 아들놈이 말하는 거랑 말이 지금 다르니까 내가 너한테 전화한 것 아니야? 아이고, 나도 너랑 말 섞기도 싫고 네 번호로 전화하는 거 그것조차도 싫어. 너 확실하게 끝내, 어? 확실하게 끝내라고? 아니면 네가 다른 남자랑 만나면서 우리 애 만난 거라고 거짓말이라도 해? 그렇게라도 해야 얘가 너한테 청을 뗄 것 아니야. 우리 아들 내가 정말 그 속 다 버려가면서 술 마셔가며 힘들게 번 돈으로 공부시켜서 대기업까지 들어가게 했어. 알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을 고작 너 같은 애한테 목매고 있는 그 꼴을 내가 봐야겠니? 너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 어? 저는 그 사람한테 분명히 몇 번이고 얘기했었고요. 그 사람 혼자서 계속 저한테 만나자고 한 것뿐이에요. 저도 자기가 내뱉은 말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그 남자 싫어요. 그리고 그 남자 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결혼을 하겠어요? 그냥 아주머니가 그쪽 아드님한테 조건 좋은 여자 찾아서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도 마음 접고 그 여자 만나겠죠.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어머머, 어른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디서 전화를 끊으려고 들어? 전화를 끊으려고 들기를.
우리 애가 그쪽이 헤어지자는 말을 명확히 안 했다고. 그냥 둘이서 생각하는 시간 좀 갖자고 한 거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더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 아유, 내가 진짜 살다 자식놈 결혼 가지고도 속을 썩어야 하니? 이게 대체 무슨 팔자냐고. 아유, 만나도 고아를 만나서는. 아니, 대학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학자까지 공부라도 해서 어디 대기업이라도 들어갔었으면 좀 좋아. 그러면 내가 좀 그거 하나 보서라도 허락을 했을 것 아니냐고. 고작 편의점 그거 하나 하면서 먹고 살고. 아유 머리야. 아무튼 나는 진짜 말했어. 아가씨가 제대로 선 긋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 애가 아가씨한테 정 뗄 수 있게 해. 말이 안 통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지 말자고,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된다고 뭐 그러면서 붙잡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혼자서 헤어질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저한테 매달리고 있다는 상황을 인정하기 싫었던 모양인가 봅니다. 사실은 네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라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아들이 저한테서 정을 뗄 수 있게 만들라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면서 말입니다. 제가 무슨 삼류 드라마를 찍는 것도 아니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시어머니한테 그런 전화까지 받고 나니 정말로 그 집안 인간들 자체와 인연을 끊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온 연락처, 그리고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싹 다 차단해버리고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졌죠. 사장님, 가게를 좀 빨리 와주세요.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빨리요. 아줌마, 진짜 왜 이러세요? 어느 날 아르바이트생이 다급하게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장 가게로 와달라고 말이에요. CCTV를 확인하고 뭐를 할 정신도 없이 저는 바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세상에나. 가게에 도착해보니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양손 한가득 들고 저희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요. 일단 놀란 아르바이트생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기껏해야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인데 그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사장님도 같이 나가자고 하는 거를 나는 괜찮으니 얼른 집으로 가라고 되돌려 보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를 퍼부었죠.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애가 어떤 줄이나 알아? 나 때문에 너랑 헤어진 거라고 말이야. 너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지금 애가 그러는 거야? 어? 너 무슨 말 했어? 뭐라고 했냐고? 아이고, 대답을 안 해? 이래도 네가 대답을 안 하나 보자. 어? 이래도 안 하나 어디 한번 보자고.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미쳤어. 내 아들놈 인생 망치게 생겼는데 내가 안 미치고 배겨? 내 아들 앞길 막는 것들은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알아? 네가 어디까지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버티나 보자고. 내가 진작에 네가 알아서 성 그으라고 얘기했었지. 응? 어른이 말을 하면 다 뜻이 있어서 그러겠거냐고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말이야. 하여간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가정교육이. 그 정신 나간 여자는 자기 화에 못 이겨 음식물이 가득 담긴 그 양동이들을 그대로 저희 가게 바닥에 뿌려버렸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광경은 정말로 처음 봤어요. 그런 냄새도 처음 맡아봤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가게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떡하니 보이는 위치에 쭉 음식물 쓰레기가 뒤덮이기 시작하는데 그날뿐 아니라 그 뒤로 한 일주일 정도를 가게 문을 닫아둬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파가 컸어요. 그 여자는 계속 제가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쳤다면서 저한테 욕을 해댔습니다. 사연에 욕까지 적기에는 아무래도 이야기 듣는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 욕을 적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언급하면서 제게 욕을 해댔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손찌검을 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야, 너 그 카메라 안 치워? 안 치워! 어디서 남의 얼굴을 네가 함부로 찍어? 그래, 네가 나를 찍어? 그럼 나도 너 찍으면 그만이야. 이 싹수 없는 기집애가 말이야. 내 아들하고 헤어지라고. 내 아들하고 헤어지라고. 그 여자는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였어요.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증거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그냥 나가셔라. 지금 남의 영업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헤어졌다고 하지 않았냐. 라는 말만 했죠. 나중에는 그 여자 가게 문을 활짝 열더니만은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말이에요. 이거 정말 사람 미치고 팔짝 뜁니다. 나는 헤어지자고 했고 번호도 차단하고서 일절 어떠한 말도 그 남자와 섞지 않았는데 그 남자가 저랑 헤어진 게 아니라고 자기 혼자 기다리고 자기 엄마한테 징징거린 거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여자가 문까지 열고서 일부러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바람에 상가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행인들까지 웅성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그 여자가 대치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 와중에 경찰은 골목에 차가 엉켜서 자꾸만 늦어지고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내가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헤어졌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지금 난리를 피우는 거냐고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했고 연락처도 차단했어요. 아줌마만 나랑 엮이기 싫은 줄 알아요? 나도 아줌마 같은 사람이랑 엮이기 싫어요. 알아요? 당신 아들이랑도 엮이기 싫다고요. 나는 정리했다고. 정리했는데 아줌마 아들 혼자 그런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몇 번을. 아이고 네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내 아들이 너랑 헤어진 거 아니라고 미친놈처럼 혼자 떠들고 다닌다는 거야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어쩜 참 무섭다 무서워. 너 편의점 차린 돈도 이딴 식으로 꼼빼처럼 여러 남자한테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돈 뜯어냈니? 나 천혜 고아에다가 배운 것도 없는 불쌍한 년이라고 하면서 돈 뜯어내서 고작 이딴 편의점 하나 차린 거야? 어? 어디서 말이야. 어디서 내 아들 등골을 뽑아먹으려고 말이야?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말과 듣고 싶지도 않은 저희 부모님을 향해 날리는 그 여자를 인간 말종으로 본 건 저 혼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그 나이 먹고서 고작 한다는 게 편의점 하나 운영하는 거냐고 비아냥거리던 그때 저희 상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어디선가 나타나 일침을 가했어요. 그때부터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했더니만 아유, 이게 다 뭐야. 이것 봐요, 진 사장님. 이거 너무 실수하는 거지. 아이고, 고작 편의점? 저 여자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이 아가씨가 여기 건물 주인이에요, 주인. 아이고, 아유, 이걸 다 어떻게 치워? 한동안 손님도 못 받겠네. 아유, 여기요, 여기. 아니, 경찰들이 이렇게 늦게 도착하면 어떡해. 여기 이미 사단 다 났구만. 아유, 아유, 저거 냄새랑 청소 어떡하면 좋아. 뭐? 아이고, 건물주는 개뿔이. 제가 무슨 능력으로 건물을 갖고 있기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야? 아유, 이것 좀 놔봐요. 내가 피해자야, 내가 피해자라고.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는 앞으로 혼자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 조금을 가지고 오직 돈을 위해서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가진 재산에 돈을 더하고 더한 뒤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어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제 건물을 갖게 된 것이었죠. 사람들이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부자여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조그만 정보를 알고 공부를 한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건물을 갖게 된 것이고요. 무튼 저희 건물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듣고 그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에요. 그러다 경찰서에 함께 가게 되고 그곳에서 조서를 쓰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이 오고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있는 힘껏 뺨을 날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 사달이 났는데도 거기서도 바보같이 어버버하면서 무슨 일이야? 라고만 하는데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 너희 엄마가 나한테 찾아와서 너랑 왜 안 헤어지냐고 혼자 난리 생난리를 피웠어. 내 가게 음식물 쓰레기통 끌어와서 그거 들이부었어. 내가 너한테 헤어지자고 몇 번을 말했니? 어? 내가 너 번호 차단한 거 너도 알았을 거 아니야. 내가 말했지. 나는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빠 욕먹게 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다니까? 나는 싫어. 오늘도 너 때문에 내가 네 엄마라는 사람한테 무슨 욕을 어떻게 얼마나 들어온 줄 알아? 왜 내가 너를 만나서 우리 엄마 아빠까지 욕먹게 해야 하는 건데? 왜? 내가 말했잖아. 나는 너랑 헤어질 생각 없다고. 나는 지금도 너랑 나랑 그냥 생각하는 시간 갖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헤어지자고 얘기하지 마. 엄마 일은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싫다고, 싫어, 싫다고. 제발 나 좀 너희 모자 인생에서 빼달라니까? 나는 싫다고. 더 말할 것도 없고 나 오늘 너희 엄마가 내 가게 한지 그거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리고 너 나한테 메일도 보내지 말고 우리 집 앞에 선물이랍시고 놓고 가지도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너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 저 정도면 정말 스토킹 아닌가요? 저 때 제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벽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헤어진 거라고. 나는 너랑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제가 악을 쓰고 소리까지 질러댔는데도 그놈은 제가 자기를 좋아하지만 자기 엄마의 반대 때문에 애써 헤어지려 하는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면서 저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뭐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와, 이러다 내가 뉴스에 나오게 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정신 나간 여자는 그걸 목격하고도 제가 자기 아들을 안 놓아주고 있다면서 미친 소리를 해댔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상황을 보고 이해하는 게 모자가 아주 똑같았습니다. 어디서 악다구니를 질러 어디서? 뭐? 건물주? 웃기고 앉았다. 웃기고 앉았어. 내 아들 인생 망치려 드는 기집애 잘못 키운 부모 욕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응? 네 부모가 언제 죽었든 간에 평소에 네 가정교육을 개판을 시켰으니까 네가 그런 인간으로 큰 거 아니겠어? 어디서 말이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이 말이야 내 아들을 넘봐 넘보길.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저기 집애가 지금 내 아들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이 안 통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 여자가 저한테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합의는 절대 없으며 고소를 취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뒤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인지 자기 변호사를 대동해서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당 건물의 건물주라는 사실을 그 여자가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고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할 때도 저는 그 사람에게 제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결혼하게 된다면 그때 말할 생각이었거든요. 그 남자나 그 남자 엄마나 제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눈이 번뜩인 것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다만 고소를 취하하고 서로 오해도 풀고 다시 좋은 관계로 지냈으면 좋겠다고 모자가 제게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어요. 스토킹 신고. 합의 없음. 그 남자를 스토킹 관련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엄마와의 사건에서는 합의 없음의 의사를 밝혔죠. 현재 그 남자와 그 남자 엄마는 각기 다른 죄명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남자 엄마는 벌금 단계를 넘어서서 실형을 살게 될지 아닐지의 기로에 놓여 있고요. 저는 모든 문제를 제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인간들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고 얼굴은 더더욱 보고 싶지 않으니 말이에요. 저의 파혼의 과정은 이러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현재 저는 제가 운영하던 편의점은 정리하고 경기도 부근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이따금 가서 관리하고요. 저런 일을 겪고 나니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지킬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혼주의를 선언하려고요. 남자고 뭐고 다 싫습니다. 그냥 저 혼자서 제 인생 즐기만 살아가고 싶네요. 그게 낫겠죠?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아볼 수 있다면 이번 사연을 통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한테 조언해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렇게나 귀찮았는데 요즘은 꿈에서라도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들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오늘은 꼭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싶네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